장애계 20분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관입니다. 지난 9월 3일 강릉 지역의 한 농협 직원인 K씨가 자신이 후원하는 20대 청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K씨는 지난 2008년 12월 인천시 모 문화재단 숙소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A씨를 강제추행하는 등 올해 초까지 7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K씨는 A씨가 보호자가 없는 고아이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아이는 장애 특성상 문제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A씨는 도움을 받을 만한 가족조차 없었기 때문에 말로 다하지 못할 끔찍한 공포의 시간이었을 텐데요. 2011년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전국이 들끓고 마침내 도가니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나 인천 명심원 사건 등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단순한 처벌에만 그치며 사건이 종결되었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어딘가에 숨겨지고 누군가에게 가려져 도가니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장애계의 이슈 헤드라인부터 장판의 숨은 헤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전해드리는 장판 포커스 시간입니다. 국립특수학교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와 서울시 특수학교 학부모 협의회가 지난 28일 오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공식 사과와 집행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정책연구비를 지원받아 실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국립특수학교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 배영희 회장과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 한국특수교육청연합회 공개 사과와 집행부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법이 2004년에 새로 만들어져서요. 지금 현재까지 2007년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5년여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법안에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네네. 보통 그 특교총이라고 해서 특수교육 선생님들의 이제 가장 큰 단체인 그 특교총에서 장애인 개발원에서 얼마의 그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를 하셔서 이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요. 네. 그 개정안의 내용에 지금 이제 논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인 거고, 네.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 그 모든 그 법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다 담아야 되는데 네. 연구 시점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구하는 단계에 있어서 연구자로 들어가신 분이 현직 교사 3분, 예. 그리고 특교총 연구원 1분, 그리고 대학 교수 1분에서 5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네네.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교사 300여 분의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서는 하신 거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 측이나 또는 그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학부모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특수교사 300여 분의 의견만 들어간 연구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법안을 바꾼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영역이라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왜 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책임 연구자이신 모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개발원에도 찾아갔었고, 그리고 이 특교총에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팝업창에 보면은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특교총 팝업창에 딱 보면은 그 교권 침해, 교원 피해 및 장애 학생 피해 사례 수집 협조 이런 공문을 전국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 보내고 그 팝업창에 떠져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특수교육 지원법의 주가 학생 교육을 위한 것인데 이거는 뭐 교권에 대한 부분만 많이 담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또 굉장히 특정한 14조 4항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 학생의 그 과잉 행동이나 또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아예 폭력이라고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인권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어떤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사실상 이해 당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또 학생을 대신해서 학부모 이런 관계자들의 그 어떤 그 목소리들이 좀 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서 우선 배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연구 결과의 내용들이 어떤 연구 결과 내용들이 좀 다소 학생들에 대한 입장보다는 선생님들 특수교육 현장에 계신 뭐 교권 침해라든지 장애 학생의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연구 내용에 그 장애 학생 과잉 행동에 대한 문제 해결책으로 그 장애 학생을 1년간 등교 유예시키는 방안을 담았었다. 이렇게 부모 단체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 행동이나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그 문서를 좀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장애를 이유로 폭력 그래서 교사나 또는 다른 타 학생에게 행하였을 경우에 학교장은 그것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아이를 뭐 학교 외의 장소에서 뭐 치료하거나 다른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최대 30일로 보지만 그 30일 동안은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그 학교 나오지 않은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서 그러니까 학교 방출인 거죠. 1년이 아니고 30일입니까? 1년 그 유예는요. 유예는 만약에 이제 학교 입학해야지 될 이제 당사자 그 장애 학생의 경우에 뭐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뭐 이제 문제 행동으로 이제 그것이 밝혀졌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이를 1년 동안 입학하는 것을 이제 유예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입학 당시서부터의 이거는 정말 차별인 거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뭐 장애 학생들 차별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를 동반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이제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교사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사들의 이야기만 저희가 100%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복도에서 장애 학생들이 이제 신체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체는 건강하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뭐 막 뛰어가다가 미처 보지 못한 선생님하고 부딪혔어요. 넘어졌어요. 선생님은 넘어져서 아프다 토로를 하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대 학생도 같이 넘어졌는데 이 친구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나중에 아이가 1주 지나고 2주 지나도 그 하지 않던 이상한 그런 이제 많이 운다거나 아니면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왜 그런지를 너무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치료도 못 받는 거죠. 나중에 병원을 데려갔는데 엑스레이상에 보니까 여기에 갈비뼈에 좀 금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아무튼 이게 정말로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있을지 부모인 저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많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특교총에서 보낸 이런 사항들을 보면 마치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은 뭐 무례배나 폭력배로 좀 보이는 그런 정도이기 네네. 때문에 이거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졌는데요. 네네. 네. 이쪽에 특수교육 청년앞에 이제 기사나 댓글이나 이런 걸 나온 걸 제가 보면 어떻든 그 문제 이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그 교육 현장에서 그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또 뭐 이것으로 인해서 유산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를 보고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네. 이야기죠. 사실은 저도 엄마이고 또 아이를 두식이나 가지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뭐 혹시라도 정말 여성 선생님이 유산을 했다라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글쎄 우리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고요. 예. 제가 지금 국립특수학교 5개교 있거든요. 연합회장을 맡고 이제 2년차 됐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를 제가 접한 바가 없습니다. 네. 다른 학교 일은 모르겠지만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때로 다치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뭐 이렇게 손 휘졌다가 뭐 상처가 생기시기도 하고 네.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예. 근데 또 그거에 반해서 이것은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닌데 네. 이쪽으로 이야기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예. 저희 또 학생들이 또 엄청나게 다쳐오거든요. 예. 네, 작년에 아마 공공 언론 및 TV를 통해서 또 경진학교 사건 보셨다시피 또 네. 교사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인권의 침해를 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가 오픈되어 있다거나 보여진다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들이 뭐 단순 시각장애나 농아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이 네. 있는지를 알지만 보통의 특수학교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이야기인 거죠. 예. 우리 아이들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한쪽 말을 듣고 네네.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교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가야 되는 현 실정에서 예. 또 그 학교에 오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에서 이거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가 더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고 또 선생님이나 다른 타 학생들도 행복하게 여기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 행동이나 또는 뭐 이렇게 과잉 행동이 일어났을 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뭐 행동 지도사라든지 또는 뭐 행동 어떤 명칭을 가져도 되지만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행동치료 많이들 공부하고 있고 행동치료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도 또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 밖으로 이걸 몰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거로 인해서 100% 일방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다라고 보여지는 시각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이거 같거든요. 지금 장애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행하는 이제 과잉 행동, 이거를 지금 이제 특교청에서는 이제 그걸 폭력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연구 개정안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부모님들 주장인데, 근데 저쪽에서는 폭력이 아니다.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차원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어떻든 좀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그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용어 하나를 쓰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특교청은 어쨌든 특수교사 단체 모임이고 제일 큰 단체이고 어쨌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체인데 네. 거기에서 근간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과잉 행동에 대해서 이거를 폭력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폭력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문서에 아예 그 토론회 자료에 보면 네. 장애를 이유로 폭력을 행하였을 경우라고 폭력이라고 써져 있어요. 문자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에도 진정을 했었고 교육부 면담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과잉 행동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한 잘못이다라고 그 교육부에서도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론회 장에 또 부모도 초대하지 않고 장애 당사자도 초대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 이제 전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신 국회의원님 이렇게 해서 이걸 토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우연치 않게 저희 부모님이 부모 대표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의 대표로 거기를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단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토론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보내셨거든요. 이러이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고 이거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것이 4월이었습니다. 4월 말쯤 됐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저희가 몰랐었다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겠죠. 의원 발의까지 했었다면 그렇더라면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다라면 정말 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방출되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제가 너무 정말 심장이 떨리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특교총에서 장애 학생을 상대로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딱 집어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또 다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이 폭력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든 그 장애로 인한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그런 과잉 행동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는 장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가 가는 그 아이 또는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럴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도 보조교사가 한 달에 한 분씩 거의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담임 교사 있으시고 부담임 교사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때때로 그렇게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경기를 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과잉 행동이 나오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도록 교사나 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 치료를 한다거나 약물이 필요하다면 약물을 먹인다거나 그렇게 하지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교사를 어쨌든 동시에 투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요즘에는 공익도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요즘에는 그 안정실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실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그 친구가 조금 이제 컴다운 될 때까지는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학교별로는 조금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조금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그 학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특수교육과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조금 학교별로 또는 논의를 하고 이것을 치료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학교 내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보완이 분명히 되어야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들조차도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이 개정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바깥에 30일, 1년, 길게는 1년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입장 차이 같은데 그러니까 특수교육은 좀 일반 교육하고 좀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전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특교총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지 그 수장의 의지
그리고 또 집행부의 의지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수장을 맡고 계신 분이나 또는 집행부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그런 이렇게 장애가 이유가 돼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에 만약에 여기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부모도 같이 치료받아라 이런 식이라면 특수학교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수병원 지어서 의사에게 치료받고 치료사들한테 치료받고 그렇게 교육받으면 정작 그러면 특수학교가 필요할까요? 라는 반문이 제가 가져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서 학교의 의미가 또는 저희가 특수학교에서는 IP라는 거, 개별화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개개별에 맞게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하라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이의 특성을 충분히 관찰하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거를 학교와 부모와 또는 만약에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부분이라든지 학교 내에 존재해서 위원회라든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겠죠. 그 학생 하나를 놓고 충분히 의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간다라면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늘어져서 아마 10만 정도가 되어 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논의가 되어지고 학교 밖으로 내몰아야 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학부모 단체에서 지금 이런 반응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지금 특교총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학부모 단체들에 대한 이런 액션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밝히지 않고 계시고요. 그 에이블 뉴스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행부 대표분께서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정신질환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했어요. 네네. 이렇게 정신질환자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이 집행부를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경악할 노릇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집행부가 빨리 사퇴하고 그래도 교육을 우리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집행부를 맡아서 또는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저희가 너무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지 않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사랑으로 또 장애 학생을 교육하시겠다고 특수교육 전공하신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는 집행부가 있는 이 단체에 정말 등록하고 계시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 심정 충분히 충분히 공감할 만한데요.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교총하고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동시에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좀 어려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교총과 저희가 인터뷰를 시도해 봤었는데요. 그런데 특교총에서는 부모와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협력해서 이 장애 학생의 그 과잉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적이 같다고 하면 약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터뷰를 그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한쪽 인터뷰만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쪼록 양측 만나서 어쨌든 건강한 토론과 그리고 서로 양측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해결책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하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행지의 이동권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우리나라 곳곳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개선되길 바라는 시간. 여행의 재발견 코너입니다. 오늘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 여행길이 되길 바라며
두 바퀴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리포터 박윤영 씨와 함께합니다. 윤영 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자 여행을 다니고 있는 박윤영입니다. 네, 윤영 씨 오래간만이네요. 네. 예. 가을바람과 함께 윤영 씨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가을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하면 감성 돋는 계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문화도시, 경기도 안성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어떤 경우나 상황에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안성이 유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 유기를, 주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맞춰서 네. 해준다고 해서 안성맞춤 이런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옛날 양반가들은 이곳 안성에서 유기 그릇을 주문해서 썼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완성품을 받아보면 마음에 쏙 들어맞는다고 해서 이 지명의 안성 더하기 맞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안성맞춤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군요. 네, 역시 척척박사세요. 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성이라는 곳이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성의 하이라이트가 모여있는 곳, 바로 안성 맞춤랜드입니다. 네. 맞춤랜드는 그 규모가 워낙 커요. 그래서 남사당 공연장부터 해서 공예문화센터, 그리고 천문과학관, 잔디공원, 수변공원, 분수광장, 그리고 야구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엔 야외 수영장도 개장하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네. 특히 휠체어는 수변공원을 끼고 도는 데크를 따라 산책을 하며 여유를 부려볼 수도 있는데요. 부지가 워낙 넓어서 한가롭게 좀 거니다 보면 남사당 공연 시간까지 금방 가더라고요. 그 안성맞춤 랜드, 입장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성 맞춤랜드는 기본적으로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네, 랜드 안에 있는 시설 체험 및 관람 비용이 드는 것이죠. 네. 남사당 공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먼저 남사당패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서민층에서 생겨난 우리나라 최초 대중 연예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수많은 남사당패 중에 단연 최고로 이름을 날린 것이 바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패인데요. 풍물, 얼음, 살판, 덕배기, 버나, 덜미 등 총 6마당으로 이루어진 남사당 놀이 6마당이 이곳 안성 맞춤랜드 내에 있는 공연장에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바우덕이 무슨 뜻인가요? 바우덕이는요, 사실 여자 꼭두새 이름이에요. 네. 당시 그 빼어난 미모와 옹골찬 소리가락, 줄타기 재주 역시 당내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그 명성에 흥선대원군이 바우덕이가 이끄는 남사당패에 당상관 정상품의 벼슬까지 내려줄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 이후부터 바우덕이가 이끌던 안성 남사당패는 바우덕이라는 인물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긴 하네요. 예전에 무슨 영화였었죠? 남사당, 왕의 남자였던가요? 그 영화. 네네.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에 이렇게 보면 그 공연 자체가 굉장히 신명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공연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동을 하는 부분이나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던가요? 네, 거기서 공연을 관람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보통 공연장을 찾으면요, 앞좌석 혹은 뒷좌석에 장애인 지정석이 한 곳만 있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곳은 무대 앞자리와 맨 뒷자리 두 군데 모두 장애인 지정석이 갖춰져 있어서 당사자가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놓은 곳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 안성 중증장애인 네. 자립생활센터에서 네.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네네. 편의시설을 구축하거나 또 개선했다고 해요. 네. 지금의 모형 형태가 갖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장애인 시민사회단체하고 협력해서 이런 시설들을 잘 구비를 해놨군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공연은 어떻게, 매일 하는 건가요? 공연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주말인 토, 일, 오후 한 차례 진행되는데요. 입장료는 비장애인이 5,000원, 장애인과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는 1,000원으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말 공연만으로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이곳 맞춤랜드에서 남사당 가우덕이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공식 행사인 길놀이 퍼레이드부터 여러 특별 공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축제가 곧 시작된다고 하는군요. 네, 청취자분들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간 곳은 어디죠? 네, 안성 맞춤랜드 내에 있는 안성 맞춤 공예문화센터였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도자기 체험, 금속 공예 체험, 은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방송을 보니까 윤영 씨가 이제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던데요. 누구나 네.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체험은요, 네. 대략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체험비를 내면 네. 누구나 체험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화 사랑과 영원처럼 네. 선생님과 함께 물레를 돌려보았는데요. 네네. 아쉽게도 로맨스는 없었지만요. 네. 친절한 이제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도 근데 네. 나만의 작품이 탄생되는 네네.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네. 도자기는 굽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바로 가져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남겨놓으면 배송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니까 그 선생님이 입구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보이는 이렇게 네.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해 보이던데. 제가- 친절하셨습니까, 선생님은? 예. 네네, 저희가 그때 평일날 찾아간 것이어서요.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없는 상태에서 음. 저희가 딱 가니까 되게 뭐지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하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유머러스하신 분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간 곳은 또 어딘가요? 네, 다음으로는 안성 맞춤 박물관인데요. 여기는 6.15 테마로 한 박물관입니다. 네. 왜 6.2하면 왜 과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조장했던 그 문제의 노크릇이 먼저 생각나시죠? 아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네. 예, 왜 갈등을 제사 조장. 때마다 네. 대기용품을 네. 지프로 이렇게 막 닦으면서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혼자 속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그릇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네. 이곳에서는 유기 그릇부터 수저나 담뱃대까지 그 유기로 된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나볼 수가 예. 있습니다. 저도 유기 그릇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서 예, 예. 이렇게 유기로 된 용품이 이렇게 많은지는 이곳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저처럼 유기를 잘 모르는 세대에게는 유기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이고 과거 유기를 사용했던 세대들에게는 좋은 추억 장소가 될 듯합니다. 예. 윤영 씨, 그렇다면 이번 여행지 맛집도 안성 맞춤답게, 아주 잘 차려져 있는 식탁,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뜨끈하고 아주 든든한 곰탕을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네. 사실 촬영 당시 한여름이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예. 사실 그날 굉장히 덥고 지쳐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곳에서 곰탕 한 그릇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호랑이 힘이 솟더라고요. 네네. 정말 제 몸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예. 여기는 모든 음식이 안성 전통 유기 그릇에 담겨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먹는 곰탕이 특별한 이유는 쌀, 고기, 유기로 유명한 안성의 세 가지의 맛을 여기서 예. 한꺼번에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접근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식당 입구에는 5에서 8cm가량의 턱이 있고요. 예. 내부는 좌식 구조였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러나 점심에 일찍 와서 먹지 않으면 동이 날 만큼 네네. 워낙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네. 휠체어 장애인 여러분들은 좀 불편함을 감수하느냐 예. 아니면 좀 더 편한 곳을 찾느냐 먼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좌식 구조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추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네요. 네네. 이번 여행지의 베스트와 월스트를 꼽아주실 차례인데요. 먼저 베스트는요? 네, 이번 안성편 베스트 여행지는요, 바로 안성맞춤랜드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더 네. 쉽게 납득이 가실 텐데요. 네네. 이곳은 휠체어로 이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뭐 수변공원의 데크부터 널찍한 입구와 화장실, 휠체어와 유모차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완만한 통로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네네. 무엇보다 그 남사당 공연을 관람하는데 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이 무대 앞과 뒷부에 다 있어서 이제 당사자가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워스트는요? 네, 제가 뭐 베스트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여 선정하는 코너인데요. 네. 이번 워스트는 안성맞춤 박물관입니다. 네네. 네,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베스트는 그 안성맞춤 랜드고요. 워스트는 안성맞춤 박물관입니다. 이곳 박물관은 2002년도에 문을 열어서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은 있어요. 근데 현재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세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사실 그 박물관 진입부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입구에 턱이 다 있어서 네네. 그 턱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경사로뿐이었는데요. 네. 이 장애인 주차장마저 조금 후미진 곳에 있어서 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걸 통과하고 이제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그 슬로프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예. 거기는 손잡이도 없이 매우 가팔라서 예. 좀 위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그 표식만 있을 뿐 네. 휠체어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매우 좁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일반 화장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네네. 뭐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만큼 네. 개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월스트로 꼽아보았습니다. 이 안성 맞춤, 이 용어에 걸맞지 않는 박물관이네요. 네, 다 좋았는데 안성맞춤 박물관은 장애인에게 안성맞춤이 아닌 것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화려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우리 문화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곳.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은 윤영 씨와 함께 경기도 안성으로 떠나봤습니다. 윤영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석권이었고요. 앞으로 장애계의 목소리를 모아 다양한 소식들 더 힘껏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